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7장 학교 유치원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학교 운영 방식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거기 보시면 1번의 종합교실형은 학생이 이동이 전혀 없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보통 하나 급당 하나의 교실이 주어진 거죠. 이동이 없이 그 교실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게 종합교실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것이 바로 종합교실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플라톤형은 보통 전체를 2분단으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2분단으로 나눠서 한 분단은 일반 교실 쓰고 다른 분단은 특별 교실 쓰는 형태가 바로 플라톤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교사 수가 부족하면 실시가 곤란한 것이 플라톤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사의 전체 면적이 절감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얘는 결국 한 분단은 일반 교실 쓰고 한 분단은 특별 교실을 쓰니까 교사 수가 많아야 됩니다. 교사 수가 많아야 되다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 실력이 곤란한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반에 2개의 교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전체 면적이 절감된다 해서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일반 교실, 특별 교실형은 각 학급마다 일반 교실 하나씩 하고 그 외에 특별 교실 가는 것이 일반 교실, 특별 교실형이죠. 그리고 네 번째 교과 교실형은 각 교과의 순서리는 요거는 일반 교과의 특수 진행에 따라 교과가 만들어지는 거고 일반 교실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순수율은 높죠. 교실이 되지만 학생 이동이 심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교과 교실형이죠. 그래서 1번은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다음 학교 운영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 중 옳지 않는 것. 1번의 종합교실형 A형은 학생의 이동이 전혀 없고 학급마다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맞죠. 그리고 2번 교과교실형은 각 교과에서 순수율이 높고 학생 이동 심하죠. 그리고 교과교실형은 항상 일반 교실이 없다는 개념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형은 교사가 많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교사의 시간 배당이 어렵지 않다 해서 이 문장은 틀렸죠. 그래서 플라톤형은 한 학급을 2분단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은 3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달톤형이야, 그죠? 학급 학년을 없애고 학생들의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는 게 달톤형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학교 건축에서 블록 플랜을 위한, 클러스터형이라는 것은, 클러스터형은 보통 2개에서 3개의 교실을 소단위로 이렇게 분리시킨 것이, 클러스터형이죠. 클러스터형. 그러면 이 클러스터형의 경우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 하면 되죠. 교실을 단위별로 그룹핑하여 독립시킨 거죠. 그래서 소단위로 분리한 거예요. 2개나 3개의 교실을 갖다가 이렇게 소단위로 분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4번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음악실이 주당 28시간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에 1시간 평균 수업 시간은 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악의 이용률이 좋죠. 이용률은 사실 이용률에 대해서 주어졌죠. 이용률. 그래서 이용률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용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주간 이용 시간을 갖다가 이용 시간을 갖다가 분모에서 나눠주면 돼요. 평균 수업의 1주간의 평균 수업 시간, 1주간의 평균 수업 시간으로 수업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수업 시간 나눠주면 되니까 현재 이용률이 주어졌고 한 주간의 이용 시간이 지금 현재 주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주당 사용 시간이 현재 주어졌고 이용률은
80으로 0.8. 뭐 80이면 여기 100% 하든지 아니면 0.8로 바로 대입하면 되죠. 0.8. 그런데 한 주간 이용 시간이 현재 보시면 주어진 것이 이용 시간이 28시간이고요. 28시간. 평균 수업 시간 X 해 주시면 되죠. 그럼 X는 0.8X 이꼬로 자 28이니까 0.8X 28이니까 X 이꼬로 28 자 나누기 0.8 해주면 되죠. 0.8 해주면 35시간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현재 그래서 35시간 되겠네요.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자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의 강당에서 자 학생을 수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적당한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보통 1인당 한 0.4 정도 필요하죠. 0.4 정도 필요하고 보통 강당 면적. 그래서 강당 면적에 대해서 강당 면적 1인당 면적 개념은 초등학교가 그래서 0.4로 봐주면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따라 틀려지죠. 학교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0.4제곱미터 정도로 봐주면 돼요. 인당 0.4 정도로 봐주면 되고 보통 중학교가 0.5로 봐주시면 돼요. 중학교는 0.5제곱미터 인당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0.6으로 봐주면 돼요. 고등학교는 0.6제곱미터로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1200명이니까 1200명에다가 곱하기 0.4 해주면 되죠. 그러면 480 되겠네요. 480. 자, 그래서 480제곱미터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학교 건축 계획에서 특별교과 교실형이 있네. 특별교과 교실형, 교과 교실형이죠. 대해서 잘못 평가한 거 내놨습니다. 그럼 여기는 항상 기억하실 것, 이 교과 교실형의 경우는 일반 교실이 없다는 것을 항상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실 순수율이 높죠. 그리고 이번에 시간표 짜기와 담당 교수를 맞추기 쉽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과 교실형이니까 일반 교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시간표 짜기나 이런 담당 교사 수 맞추기는 어렵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간표 짜기 담당 교사 수 맞추기 쉬운 것은 종합 교실형 형태가 쉽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학생 소지품을 두는 곳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죠. 왜 자기 교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소지품 둘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생들의 움직임에 따른 동선객이 많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학생 이동이 그거 맞춰서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 이동이 제일 심한 게 바로 이거죠. 교과 교실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동선 고려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학교 운영 방식도 플라톤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 학급을 2분단으로 나눠가지고 하나 학급 일반 교실 쓰고 하나는 특별 교실 쓰는 것이 플라톤형이었죠. 그래서 1번에 전 학급을 양분해서 한쪽이 일반 교실 사용할 때 다른 한편이 특별 교실 사용한다. 그래서 1번 맞죠? 그런데 이번에 교실 수는 학급 수와 일치하고 각 학급은 자기 교실에서 모든 교과 학습을 한다. 종합 교실형이죠. 그리고 3번에 일반 교실이 각 학급에 하나씩 해당이 되고 그 외에 특별 교실을 가지는 것은 일반 교실, 특별 교실형이죠. 그리고 4번에 모든 교실이 특정한 교과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일반 교실이 없는 것은 4번은 교과 교실형이죠. 4번은 교과 교실형이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
자, 16번 학교 교실 계획에 관한 자, 우리가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교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교실 크기는 이렇게 잡으면 되죠. 교실 크기는 대략 7 곱하기 9m 정도, 7m 곱하기 9m로 하든지 아니면 9m 곱하기 9m 정도로 하면 되죠. 9m 곱하기 9m 크기로 보통 하죠. 그리고 이번에 교실 출입문은 방여다지로 해야 되겠죠. 출입문은 방여다지로 설계가 되고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방여다지로 설계하는 게 기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실 섹션은 대비가 크도록 계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약간 따뜻한 색깔로 우리가 해주고 고학년일 때는 중정색 정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실 게, 그래서 이 3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본 채광창의 유리 면적은 교실 면적의 10분의 1 정도로 우리가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7번 초등학교 교실 배치에 관한 당 기술 중 부적당한 것 해놨습니다. 그러면 동일 학년 교실은 한 곳에 집중시켜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저학년 교실과 고학년과 가급적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학년 교실은 반대죠. 저학년이 저층에 하고 고학년이 고층에 설계하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고층에 설계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각 학년의 교실은 학년 순으로 우리가 배치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17번은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8번에 학교 운영 방식 중 교과 교실형 V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명심할 것이 일반 교실이 없는 거죠. 교과 교실형 V형은 일반 교실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일반 교실 학급수와 일치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아예 일반 교실 개념이 설계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과 교실형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이동에 대한 동선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동이 가장 심한 것이 바로 이 교과 교실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교과의 순수율이 높은 교실이 주어져 시설의 정도를 높게 되겠죠. 그리고 순수율은 100%로 하는 한 이용률은 반드시 높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시설의 이용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교과 교실형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시면 학교의 배치 계획에서 폐쇄형에 대한 우리가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폐쇄형에 대해서. 운동장은 남쪽에 확보해주고 부지 북측에 건축하기 시작해서 L자형이나 미음자형으로 완결되어가는 종래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이 폐쇄형이죠. 그래서 니은형에서 미음형으로 완결되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2번에 부지 효율적을 활용하면서 건축하는 이점이 있으나 하재 및 비상시에는 조금 불리해지죠. 이 폐쇄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일종 통풍 환경 조건에 불균등하며 운동장에서 교실의 소음이 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종의 핑크 플래너는 분산 병렬형의 형태가 핑크 그것 되고,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시면 학교 플랜에서 클러스터 시스템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시스템은 교실을 2개에서 3개 소단위로 이렇게 독립 분리시키는 그 형태가 바로 클러스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1번 교실을 2~3개마다 묶어 독립시켜 배치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2번에 학교 단위나 교실 단위로 분리하므로 독립성은 프라이버시 개념은 좋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체 배치 계획에서 융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서 했죠. 융통성은 커요. 융통성이 큰 것이 바로 이 클러스터의 장점이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것이 바로 이 클러스터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번 보시면 학생이 1000명인 고등학교에 건축할 경우 적당한 교사 면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그럼 초등학교는 보통 교사 면적을 인당 4제곱미터 정도로 봐주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자 보통 7제곱미터, 그리고 고등학교 각각의 틀려지죠. 그래서 교사 면적의 개념에 대해서 교사 면적은 그래서 초등학교는 4제곱미터. 자, 요거는 아까 요거는 저거고 강당 면적이고요. 강당 면적은 1인당 기준이 요거고 교사 면적은 좀 많아야 되죠. 교사 면적은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가 1인 기준입니다. 항상 초등학교는 4제곱미터 정도 인당. 그리고 중학교가 7제곱미터 정도 설계해주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8제곱미터 정도로 우리가 기본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경우 대학교는 좀 더 많이 봐줘야 되죠. 대학교는 16제곱미터 이상으로 우리가 해줍니다. 인당. 대학교는 면적을 가장 크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런데 현재 1000명이 주어졌습니다. 1000명. 그런데 지금 현재 주어진 게 교사 주어진 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죠. 고등학교의 적정한 교사 면적을 우리가 다루라 했습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고등학교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1000명이니까 1000명 기준 잡고요. 1000명이니까 고등학교는 우리가 대략 8제곱미터 정도를 많이 씁니다. 8제곱미터 보통이니까 대략 한 8,000 정도 대중되네. 8,000. 그래서 8,000에 가장 가까운 게 4번밖에 없네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8제곱미터를 많이 쓰는데 최소 기준이 고등학교가 7이고 최소 기준으로 보통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최소 기준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최소 기준. 보통 많이 쓰는 건 요거 기준 쓰고 그래서 고등학교가 최소 기준이 7이죠. 7에서 8로 보통 잡아주거든요. 보통 8을 많이 설계하고 최소 7 기준으로 설계한 것 같습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보통 최소 기준 5.5에서 7이고요. 중학교는 5.5에서 7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이걸로 많이 설계해주고 이제 초등학교가 3.3에서 4 정도 4제곱미터로 보통 설계해줍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교는 16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했는가 보네. 최소 기준은. 그래서 최소 기준으로 하면 7로 하면 7,000 되는 거고요. 7,000. 교사 면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당 면적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유치원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가급적 계단은 두지 않되 필요할 경우 단 높이를 낮게 해야 돼요. 낮게.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계단을 안 두는 게 좋아요. 넘어지면 많이 다치고 그래서 계단을 두도 완만하게 둬야 되니까 단 높이를 최대한 낮추라 이겁니다. 낮춰 주시고 18 이하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단 높이는 센치가 돼야 되겠죠. 메다가 아니고 메다가 18m면 글리브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건 오타 치신 거고요. 그래서 수정을 조금 해두시고 단 높이는 18cm 이하가 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룹실은 가급적 남향으로 우리가 향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룹실 면적은 어린이 1인당 보통 2제곱미터 기준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옥외관을 갖고 저층 건물로 계획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실은 우리가 정방향 경우 사용상 보통 장방향으로 해야 되죠. 그룹실은 보통 장방향 그룹실의 개념은
자, 사각형, 직사각형 형태는 자, 장방형 형태로 우리가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그래서 5번까지는 옛날 오지선단형일 때 나왔는가 보네요. 그래서 5번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그 단높이 센치로 곤치세 오타치인 거고요. 또 18m 그랬다 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1번에는 18cm 이하입니다. 18cm. 그래서 이거는 5번 개념이 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32번 학교의 배치형에 있어서 분산병렬형의 특징이 아닌 것 해놨습니다. 분산병렬형. 그래서 분산병렬형은 1번 일조, 통풍 등 교실 환경 조건은 균등합니다. 균등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복도 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유기적인 구성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구성을 취하기 어렵죠. 어렵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구조 계획이 간단하고 그 다음에 각 건물 사이 놀이터에 정원이 생겨서 생활 환경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유기적인 구성을 취할 수 없는 어려운데 있다 해서 라고 이제 해서 그 2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34번에 학교 운영 계획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1번 플라톤형은 미국의 초등학교의 가미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 플라톤형 P형이고 돌턴형은 우리나라에서 입시학원이나 사설 외국학원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학년 관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입시학원이 이런데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과 교실형은 학생의 이동률이 심한 것이 단점이죠. 특히 교과 교실형의 경우는 일반 교실이 없는 게 교과 교실형이죠. 그 다음에 종합 교실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거죠. 가족적 분위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그래서 보통 각 학급마다 하나의 교실을 가지는 게 바로 종합교실형. 모든 것이 이동은 전혀 없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35번 문제 초등학교 계획 조건 중 부적당한 거 내냐면 그래서 1번 공간의 종류와 크기는 아동의 활동 상태와 교육 내용에 의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위치 결정은 걸린 자의죠. 주구를 기본 단어죠. 걸린 분구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걸린 주구 단위를 기본으로 초등학교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인보구, 걸린 분구, 걸린 주구 했죠. 그래서 걸린 주구를 기본 단위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소는 아동에게 가급적에서 이제 낮게 해줘야 되죠. 2층 이하가 좋고. 그다음에 교과 교실형은 이동 시 소유물을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죠. 교과 교실형은 일반 교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할 장소가 없죠. 그래서 그걸 꼭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6번에 초등학교 건축 계획에 대한 기술 중 가장 부적당한 것 해놨습니다. 고학년과 저학년 분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의 장축은 동수로 배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남북으로 길게 배치해야 됩니다. 장축은. 그래서 남북으로 길게 배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일반 교실의 채광 면적은 그 교실 바닥 면적 10분의 1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교실 출입구는 2개죠. 앞뒤 2개가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39번에 학교 운영 방식 중 교과 교실형 V형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항상 기억하세요. 일반 교실 없고 순수율은 높다, 시설 정도는 높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급 학년을 없애고 학생들의 각자 능력에 따라 교과를 이수한 것은 돌턴형, 달턴형이죠. 그래서 사설 학원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40번 보시면 학교의 특별교실의 건축 계획 중 적당하지 않은 것해가 나왔습니다. 1번 유독가스나 악취가스를 발생하는 교실에는 트랩 챔버를 갖다가 설치해서 유독가스는 이런 것을 빨아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2번에 생물 교실은 보통 북면에 두면 안 되고요. 남면 1층에 두고요. 그다음에 사육장 교재원과 연락이 용이하도록 하고 직접 옥에 출입하도록 설계를 해줘야 되죠. 생물교실에는.
그리고 이번에 물리교실은 시험대를 고정하고 정면에 직각 또는 평행되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실험에 관찰대를 창 옆에 설치하고 기구함이나 싱크함 등이 필요한 설비를 갖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음악교실은 적당한 잔향교실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 음악은 왠가하면 잔향이 있어야지 이 음악 소리가 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잔향교실을 갖도록 하고 반향을 막기 위해서 흡음벽제를 우리가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술실의 경우는 특히 미술실은 북측 보통 채광을 해준다는 건 북측 채광 쪽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학교 건축의 블록 플랜의 계획 요점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거죠. 그럼 1번 중학교까지 배치 계획은 학년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고 기본 학년 단위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2번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저학년, 고학년은 동호회 근접식 하면 되죠. 초등학교하고 고학년은 저학년하고 고학년은 분리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1층에 배치하는 게 좋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은 보통 높은 데서 그래서 클러스터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2번 건축 계획에서 클러스터 플랜의 장점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게는 각 교실의 외부에 접하는 면이 많아지죠. 이렇게 이제 나누다 보니까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의 융통성이 커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소 단위로 두세 개씩 교실을 단위로 묶어서 분리시키는 게 클래스 시스템이죠. 플랜이었으니까, 융통성이 크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학년 단위 또는 교실 단위로 독립성이 있죠. 그래서 두세 개로 소 단위로 나눠졌기 때문에, 분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음으로 인한 교실 간의 방해가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두세 개 소 단위로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다는 개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에 학교 건축 계획에서 종합교 시행에 대한 잘못 평가가 나죠. 그럼 1번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행위죠. 좀 가족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것이 종합교 실행이었죠. 그러면 각 학급당 하나의 교실을 가지고 전혀 이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생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학급마다 가정적인 분위기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교실의 순수율을 높일 수 있다. 교실의 순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교과 교실행이죠. 순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교과 교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실의 이용률을 우리가 높일 수 있다. 보시고 순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교과 교실행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고 이용률하고 순수율 개념은 다르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세요. 그런 이제 문제 위주로 해서 보시고 유치원 문제가 거기 보시면 50분 나오는데 앞에서 다룬 유형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룬 문제니까 50분은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학교하고 유치원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8장 도서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 도서관 부분은 8장에서 보시면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도서관은 3번 문제. 도서관 3번 문제에 보시면 1번에 3번 도서관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열람실 면적은 성인당 기준은 1인당 1.5에서 2.0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1번은 열람실 면적이 되죠. 열람실입니다. 열람실 면적. 열람실 면적은 성인 성인하고 일반 아동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동 개념하고. 성인은 대략 거기에 나오면 1.5에서 대략 2제곱미터 정도 인당 하면 되죠. 인당 그렇게 설계하면 되고
아동은 대략 1.1 정도 봐줍니다. 인당. 아동의 경우는 1.1. 그래서 성인 기준이니까 1.5에서 2.0 기준에서 맞죠? 그리고 이번에 서구의 면적은 평균 200건 정도를 제곱미터당 기준 잡고 있죠? 200건 정도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동 열람실은 폐가식이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어린이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아동 열람실은 좀 작게 하기 때문에 자유개가식 형태로 쓰이죠?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 같은 아동 관련된 거, 어린이 도서관은, 자유개가식 형태가 좋아요. 자유개가식. 자기가 뽑고 싶은 가서 뽑아야 돼. 폐가식 해가 주문해가 똑바로, 내가, 그래서 해가지고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폐가식의 경우는 저 신청해야 되는데, 어린애들이 신청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유개가식 형태로 해야 되면 자기가 골라야 돼요. 자기가 뽑아서 보게. 그렇게끔 처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폐가식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아동 열람실은 어린이 도서관 그때는 자유개가식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4번. 자, 도서관 계획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동 열람실은 자유개가식이 좋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리고 이번에 폐가식은 관리상 편리하죠. 관리는 좋아요. 그래서 자유개가식 하면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고의 정축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죠. 서고 이제 책이 많아지면 정축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번째 열람실과 서고의 층 높이는 같게 하는 거 아니죠. 보통 열람실은 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서고는 조금 낮아야 되지. 서고 층 높이는 서고의 층 높이는 대략 이 정도 하면 되죠. 서고 책 쌓아놓는 거니까 서고는 대략 2.3에서 2.5m 정도로 우리가 층 높이를 설계하면 되고, 서구의 경우는. 그리고 열람실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죠. 열람실은 사람이 거기서 앉아서 하기 때문에 책을 읽기 때문에 이거는 대략 3에서 한 4m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 층고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층 높이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도서관의 출납 시스템에서 자유개가식에 대한 계획 분석 중 옳지 않는 것해가 나왔습니다. 자유개가식은 자유롭게 책을 내용을 보고 정확히 선택할 수 있죠. 자기가 직접 고르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개가식이죠. 그래서 책을 선택할 때 대출 카드를 제출 없이 분위기가 좋죠. 대출 카드 필요 없이 자기 직접 뽑아가지고 직접 앉아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책에 마모나 망실의 사고가 없어서 좋기는 뭐가 좋아요? 다 망실되죠. 책에 마모나 사고가 많고, 그리고 몰래 또 찢어가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책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거기다 또 직접 공부한다 또 낙사하는 분도 있고, 마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서가의 정리가 잘 안 되면 혼란을 야기시키죠. 그래서 이제 자유개가식, 그리고 또 어린애들이 보니까, 아동들이 보다 보니까 망실도 많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도서관의 서고 계획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거. 그러면 1번에 도서관의 수정, 보존을 목적하기 때문에 서고가 방하, 방진, 방습 해야 되죠.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뭐가 문제가 안 되면 책 불타면 안 되죠. 그래서 방하, 방진, 방습 해줘야 돼요. 특히 습기가 높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하, 방진, 방습은 꼭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개념 되었고, 그 다음에 채광 조명을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책을 보존을 오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자연 채광 이런 거 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이제 고려해야 되고, 직사 광선의 방지를 고려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납 관리를 편리하기 위해서 도서의 증가로 인한 정축이 용이하도록 평면, 구정면 고려했는데, 책이 뭐 증가 안 된다 생각하고 서고 계획을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책은 계속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개념 고려해 주셔야, 정축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고는 통풍을 고려해서 2.3에서 2.5m 정도, 그래서 2.3에서 2.5m로 층 높이 청고를 고려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대략, 온도는 보통 저 정도로 쳐주면 한 15도 전후 정도로 대주면 되고, 습도는 한 63%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도는 대략 그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습도는 대략 63% 정도,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온도는 15도 정도 전후가 좋습니다. 그리고 8번에 도서관 서고 위치에 관한 기술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해가나요? 그러면 1번에 모듈러 시스템에 의해서 위치를 이 서고가 꼭 고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동도 가능해야 되죠. 어떤 점에서 이동이 가능한데 위치를 고정시킨다 해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열람실 주위나 내부에 위치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뒷부분에 독립된 위치를 취하는 형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도설 가능한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게 전해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고정한다 해서 그 문장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도서관의 서고 계획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1번에 책선반 한 단의 길이 1m당 대략 20건에서 30건 정도, 평균 25건 정도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서고 면적 1제곱미터당은 대략 150에서 250건 정도, 평균 200건 정도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에 서고 공간 1세제곱미터당 자, 1세 부피죠. 1세제곱미터당 약 66건 정도 우리가 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군의 온도는 아까 이야기했죠. 온도는 15도고 습도는 63% 정도로 유지하는 게 책 보존상 가장 좋습니다. 온도가 낮아도 문제고 높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 15도 정도가 가장 적정한 온도면서 습도는 63%입니다. 다습하면 책 망칠 많이 됩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서구의 조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서구에 보면 자, 먼저 1번 통로를 충분히 조명하고 눈이 부시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약간 도서 보존상 어두운 편이 좋죠. 예. 도서 보존을 위해서 약간 어두운 편이 좋습니다. 저 보존이기 때문에 어두운 편이 조금 좋습니다. 너무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편이 도서 보존상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서가 표면이나 통로를 균등하게 조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자연채광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연채광을 하면 서고가 오래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공조명으로 갑니다. 인공조명 형태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인공조명. 그래서 이거는 자연채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파손이 적고 취급이 용이한 기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약간 어두운 편이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도서관의 출납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자유개가식은 대출 수수이 가장 간편하며 소규모 아동 열람 같은데,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 이런데 적합합니다. 편리하고, 그 다음에 2번에 자유개가식은 책에 상하기 쉽고 배가 순서가 뒤바뀌기 쉽습니다. 배기 순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폐가식은 수속이 번거롭고 책의 내용을 알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내용이 아니네, 또 신청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폐가식은 큰 서구의 방제 설비는 쉬우나 서가 열람실에서 감시가 필요하다. 이 감시는 필요 없죠. 그래서 이 폐가식의 경우는 우리가 카드가 신청해가지고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에 대한 감시가 불필요합니다. 감시가. 그래서 감시해야 될 것은 자유개가식의 감시가 필요하겠죠.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자,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성인 100명 수용의 열람실과 장서 4만 건의 서구를 계획할 때 바닥 면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닥 적합한 것.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열람실 우리가 했죠? 열람실은. 얘네. 열람실 성인당 1.5에서 2제곱미터의 열람실이 필요하다 해서 열람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책은 보통 서고 기준당 얼마를 보관하느냐 그 측면을 다루죠. 대략 그래서 대략 1제곱미터당 자 150건에서 자 보통 150건에서 250건 정도 한다 했죠. 250건. 그냥 면적 구하니까 이걸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성인 1인당 1.5에서 2제곱미터가 되니까 열람실 면적 그러면 지금 100명이라 했으니까 100명 곱하기 1.5에서 2.0제곱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그럼 150에서 200제곱미터 나오겠네요. 200제곱미터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150에서 200건 정도 한다기 제곱미터당 했으니까 지금 이제 총 건수가 4만 건이었죠. 4만 건. 4만 건이니까 1제곱미터 요만큼 되는 거예요. 나누기 150에서 250건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250건. 4만 건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제곱미터당 나누니까, 그래서 이제 그를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하면, 대략 160에서, 160제곱미터에서, 대략 266.666 나가니까 267제곱미터 정도 올리면서,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적합한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1번 안 되고, 1번. 2번 열람실이 안 되죠? 그 다음에 3번 200, 그리고, 서고 면적 200 들어가네. 3번에 하시면 되네. 그리고 5번 열람실 안 되죠? 열람실 너무 크죠? 서고 작고,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마지막으로 그 18번 문제 하나만 보고 이번 시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18번에 도서관의 건축 계획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해놨네. 어느 것인가? 서구는 정축 고려해서 계획해야 됩니다. 항상 서구는 정축 고려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2번 아동 열람실은 자유개가시로 하고 실의 크기는 아동 1인당 대략 그래서 1.2에서 2.5 정도로 해준다. 그리고 서구는 150에서 250건 정도 우리가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람실은 일반적으로 1인당 성인 1인당 2.5에서 3.5로 하는 게 아니고 성인 1인당 1.5에서 2.0으로 설계를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그래서 18번은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하고 학교 유치원 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은행 부분하고 뒤쪽을 호텔 부분 이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